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이른바 한계 기업 10곳 중에 무려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계 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실 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계 기업의 현황 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들은 어떻게 되는지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기업들의 경제가 참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한계 기업 상황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우선 한계 기업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요.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동안 지속하면 한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도 불리는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공개한 지난해 기업 경영 분석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은 40.5%에 달합니다. 이는 통계 집계상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요. 즉 국내 10개 기업 중 4개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0.9%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2019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같은 한계 기업 중에는 0% 미만, 사실상 시장 퇴출 대상 기업도 34.5%나 됩니다. 이 좀비 기업은 늘어난 반면 같은 시기에 이자 보상 비율이 500%를 넘어선 우량 기업 비중은 커졌습니다. 500% 이상 기업은 2020년 37.4%에서 지난해 38.2%로 소폭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른바 관심 대상군인 100에서 300% 기업은 14.7%에서 14.2%로 줄었고 우량군인 300에서 500% 미만은 7.0%에서 7.1%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런 집계로 본다면 우량 기업과 좀비 기업 간의 이익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서 기업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기업의 양극화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한계 기업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은 빌리는 건 많아졌는데 수익성이 낮아진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하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여건은 완화됐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여파로 인한 수익성은 계속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인데요. 또 부실 기업에 대한 과보호도 주요 영향으로 꼽힙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들이 많은 기업들 퇴출하지 않도록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계 기업들을 너무 도와주면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 새로 생기는 기업들한테 가는 자본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좀 느려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올해 상황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계 기업 비중은 더 늘어나고 이들의 부실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거란 예측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여기에다 소비 둔화, 재고 증가, 인건비 상승 같은 악화된 경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지속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한계 기업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금융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대응 방안은 있는 겁니까? 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대응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게 높습니다. 한계 기업이 이자 부담을 못 견뎌서 결국 무너질 경우에는 관련 부실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 기업은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도록 기업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확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한계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팬데믹 이후에 한계 기업이 된 기업들은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원해주고 사태가 좀 완화되면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뭐 잘 운영하게 놔두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제는 부채에 의한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여전히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지금 많이 어렵죠. 경제 뇌관으로 지금 작용하기 전에 적절한 대응들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